心一样，我们精神最大的难得，像一杯酒，像一首老歌。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올바른 밤문화 베트남 달리기입니다. 오늘은 다낭에 3박 4일 일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밤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낭 여행을 준비할 때 맛집, 관광지, 카페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밤 일정은 생각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듭니다. 금액대는 어떤지,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방문해야 하는지 정말 정보력 차이가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가라오케를 가야 하는지, 클럽은 언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라오케가 끝난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참 많죠. 특히 다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첫날부터 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박 4일이라고 해도 첫날과 마지막에는 비행시간과 이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날은 단 이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낭에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일정을 계획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여행 목적과 취향,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일정은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 일정은 황제 투어가 아닌 자유여행객, 자유관광객 입장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오신다면 불필요한 이동과 지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날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행에 대한 첫 단추를 끼우는 첫날이죠. 많은 분들이 다낭 공항에 도착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호텔에 짐을 놓자마자 유명하다는 가라오케나 클럽, 식당, 오랫동안 준비한 여행이고 다낭까지 왔고 현지에 도착하고 나니 빨리 즐기고 싶은 마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동선도 꼬이기 시작하면 이곳저곳 다 가고 싶어집니다.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첫날부터 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공항까지 오고 환전도 해야 하고 유심이나 로밍도 확인해야 되고 짐도 정리하다 보면은 어느새 몸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느끼지 못하지만 컨디션이 조금 나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유감과 해방감에 빠져 빠른 시간부터 맥주 한 잔씩 먹다 보면 피로가 또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날 밤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 다음날 늦게 일어나면서 전체 일정도 무너질 수가 있죠. 첫날에는 호텔에 도착하면 짐까지 정리하고 하고자 하는 계획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오늘은 KTV를 방문할지 클럽을 갈지 바를 갈지 시간대별로 쪼개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트를 간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카페를 가고 주변에 무엇이 있나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첫날의 목적은 다낭의 밤문화를 모두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낭의 물가, 분위기, 그리고 동선 파악, 본인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날부터 비싼 술이나 테이블을 잡고 술을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볍게 한두 잔 마시면서 이곳의 분위기는 어떤지, 음악은 어떤지, 나랑 좀 잘 맞는 곳인지 이 정도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느끼셔야 딱 첫날을 즐기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날의 아쉬움은 이제 둘째 날에 기대감으로 찾아오게 되죠. 둘째 날은 3박 4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없기 때문에 둘째 날부터 시작한다 보면 됩니다. 딱 남은 이틀간 최대한 진하게 즐겨보겠습니다. 첫날 다낭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둘째 날에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라오케라든지 클럽 아니면 낮에는 관광, 밤에는 유흥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게 되는 거죠. 다만 밤 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낮부터 또 관광지를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침부터 바나이를 갔다 오고 호이안을 갔다 오고 마사지까지 받은 다음에 저녁에는 가라오케와 클럽을 모두 가겠다고 계획하면 완전 풀 스케줄입니다. 꽉 찬 일정이죠. 그러면은 체력이 버티기가 힘듭니다. 여행을 왔으니 많은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오전에는 해변이나 카페 정도로 가볍게 움직이고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에는 호텔에서 낮잠도 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라오케와 KTV 초이스 시간이 있으니 그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호텔에서 잠시 개인 정비나 휴식을 취하거나 카페에서 한숨 고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식사하고 충분히 쉬었다면 베트남의 깊은 밤을 위해 준비가 됐다는 뜻이죠. 여기서 가라오케와 바를 계획하고 있다면 방문하기 전에 기본적인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비용이 있는지 술이나 음식은 어느 정도 주문을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지에서 돈을 적게 쓰는 사람이 무조건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에 얼마를 사용할지 정확히 알고 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고요. 장소를 예약하거나 선택할 때 사진만 보고 결정하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진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방문했을 때 분위기가 다를 수 있고 반대로는 겉으로 평범해 보여도 여기가 너무 관리가 잘 돼 있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좋거나 본인의 만족성에 따라 얼마나 맞추어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날 손님이 얼마나 있는지, 최근 분위기는 어떤지,
본인의 예산에 맞게 맞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낭 여행에 관한 정보나 예약, 현지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고정 링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이나 추천을 받더라도 본인의 예산과 취향은 직접 말씀해 주셔야 원하는 방향성대로 여행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비싸고 유명한 곳보다 본인에게 잘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라오케를 계획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가라오케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계획하지만 끝난 이후에 일정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막상 밖으로 나오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에서 시간을 보내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주변에서 추천하는 곳을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기도 하죠. 가라오케 이후의 일정은 끝나는 시간과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식사를 마치고 밤 10시나 11시 정도에 일정이 끝났고 조금 더 조용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면 늦게까지 운영하는 식당이나 펍 이런 데 경험해보는 게 좋고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숙소로 이동하시면서 마트에서 안주와 과일 등을 구매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베스트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시끄러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음식을 먹거나 맥주를 마시며 분위기를 이어가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멀리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낭이 작은 도시처럼 느껴지겠지만 도시에서 하는 행사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매주 주말마다는 용다리에서 불쇼도 있고요. 매주 진행하는 행사와 이벤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분위기도 끊길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위치에서 그랩으로 10분 정도 되는 짧은 위치에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 더 활기찬 분위기를 원한다면 클럽이나 음악이 있는 로컬 펍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럽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테이블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 방문하면 분위기부터 확인하고 손님이 얼마나 있는지, 음악이 내 취향에 맞는지, 같이 가는 파트너, 같이 가는 친구, 아니면 일행분들의 기분과 만족성까지 함께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유명하다고 갔는데 사람이 없거나 본인의 분위기와 맞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너무 늦었거나 본인이 생각보다 피곤하다면 억지로 다음 장소를 만들지 마세요. 여행을 왔다고 해서 무조건 새벽까지 놀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분위기가 맞지 않으면 숙소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다른 장소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와 현지 법규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좋다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본인이 필받은 대로, 본인이 느끼는 대로다 어떠한 스타일, 어떻게 즐기는지, 이곳의 분위기에 맞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혼자 판단하고 본인의 도파민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도 신경을 써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셋째 날이 되면은 본인이 다낭에서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바라든지 아니면 KTV를 이용하고 숙소라든지 조용조용하게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즐겁게 놀고 싶다. 클럽을 반복하시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둘째 날과 똑같은 일정을 반복하기보다는 다른 분위기를 경험하는 것을 추천해보겠습니다. 둘째 날에 가라오케를 갔으면 셋째 날에는 로컬 펍이나 클럽도 경험해보고 가라오케 시스템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들도 많습니다. 마사지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다낭이고요. 본인이 원하는 곳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다낭입니다.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 편하게 말씀하시면 이것들을 위해서 큰 도움 드리며 제가 플랜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즐기러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날 밤에는 비행기 시간도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새벽까지 무리하지 않게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날 오전 비행기라면 숙소에 좀 일찍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저녁이나 심야 비행기가 있다 그러면은 일정상 본인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계획을 짜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짜시면서 마지막 날 내 컨디션, 내가 귀국하는 일정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셋째 날 일정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아니면은 내가 즐겼던 것 중에 한 번 더 하고 싶은 것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보통 대부분 식사나 카페, 스파 정도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죠.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비행기가 늦은 시간이라면 호텔이나 스파에도 짐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 짐을 맡겨놓고 자유스럽게 마지막 날 일정을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낭 시내에서 공항까지 거리가 가깝다고 해도 너무 늦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낭에는 어떠한 이벤트와 행사들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늦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오래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할 시간까지 여유있게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낭 방문한 3박 4일 일정은 첫날부터 전력으로 달리는 여행이 아닙니다. 평계 투어처럼 일정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 일정을 잡을 때에는 본인의 컨디션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첫날은 다낭의 분위기 파악, 둘째 날은 내가 해보고 싶었던 메인 일정,
셋째 날은 내가 기억에 남는 취향에 따라서 일정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마지막 날에는 휴식을 취하며 여행을 마무리하는 분위기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은 첫째 날부터 도파민에 절여져서 많은 돈과 체력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이동 동선을 생각하지 않고 유명하다는 곳만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제로 이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금액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분위기가 맞지 않는데도 아니면은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우리 일행들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계획했으니 내 뜻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죠. 다낭은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여유롭게 행동하는 게 더 재미있는 도시입니다. 조금 아쉽게 끝나야 다음에 한 번 더 방문하게 되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맞는 여행은 기억이 좋지 않고 다시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낭 3박 4일 일정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는 짧게 설명한 가라오케 이후의 일정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오케가 끝난 시간이 밤인지 심야 시간인지 빠른 저녁인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동을 해야 좋은 동선과 좋은 여행의 계획이 될지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에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낭 여행에 관한 정보나 예약, 현지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고정 링크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녀가는 올바른 베트남 방문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